안녕하세요. 바스켓볼 다이제스트입니다. 앞서 본 채널에서는 트렌드 시리즈를 통해 페인트존 패킹이 성행하고 매치업 헌팅이 유행하는 현 리그에서 빅윙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들은 프롭에서 더욱 부각되기 마련이지만 정규 시즌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결국 시작은 체력이고 현 트렌드에서 체력의 중요성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상대의 체력은 갉아먹고 내 체력은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 화두인 건데요. 그렇다면 각 팀들은 어떻게 이 체력 우위를 가져가려 할까요? 최근 많은 팀들이 선호하는 방법은 윙 뎁스를 두껍게 만드는 겁니다. 보유하고 있는 선수가 빅 윙이면 금상첨화겠죠. 그리고 그 윙은 활동량이 많고 멀티 포지셔닝이 되는 선수여야만 합니다. 토론토 랩터스의 포워드 벌떼 군단이나 미네소타에서 유타로 팀을 옮긴 벤더빌트, 히트의 심장 버틀러, 선즈의 미칼 브리지스, 최근 떠오르는 신성, 매직의 프란츠 바그너 같은 선수들이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선수들이고요. 이런 프로필을 가진 선수가 빅윙이면 손쉽게 쓸 수 있겠지만 활동량을 채워줄 수 있는 선수가 꼭 빅윙이 아니어도 됩니다. 스몰볼 센터여도 좋고 가드여도 좋습니다. 핵심은 팀의 활동량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선수인가 라는 점일 것입니다. 물론 이 범주에 완벽히 안 들어맞는데도 잘 나가는 팀도 있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완벽히 해내면 활동량을 줄이면서도 성적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미러키 벅스입니다. 어딘가를 버리면서 다른 스팟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수비 시스템을 갖춘 벅스는 활동량 순위 18위에 불과하고 포워드 활동량 29위, 센터 활동량 27위이지만 최상위권 성적을 유지 중입니다. 이 팀의 수비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이 팀은 필요할 때 최고의 활동량을 보여줄 수 있는 쿤보와 드루 할러데이 같은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량이 부족하다 보긴 힘듭니다. 좋은 수비 시스템으로 체력을 세이브하다 필요할 때 활동량을 폭발시키는 팀이 미러키 벅스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모던 투빅이 성공하려면 투빅의 활동량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거 우승 시즌 센터 활동량 5위였던 레이커스의 모던 투빅이 그랬고 최근 모던 투빅 성공도 이런 기조에서 이해 가능한데요. 실제로 지난 시즌부터 성공적인 모던 투빅을 바탕으로 리그 상위권 팀으로 올라선 클리블랜드 캐빌리어스는 지난 시즌도 센터 활동량 1위였고 이번 시즌도 1위입니다. 이번 시즌 초반 센터 활동량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아졌을 정도로 미친 듯한 활동량을 자랑하는 캡스의 센터들은 2위권 그룹과도 압도적인 활동량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미친 듯한 활동량이 캡스 모던 투빅 성공의 근간이고요. 체력이 중요한 현 트렌드에서 투빅이 성공하려면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캡스가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투빅을 앞세운 빅볼을 하겠다고 천명한 팀이 있죠. 바로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인데요. 이 팀의 투빅도 활동량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지난 시즌 센터 활동량 11위였던 팀버울브스는 투빅을 구성하면서 센터 활동량이 6위로 올라왔고 수비 활동량도 5위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포지션으로 봐도 활동량이 소폭 상승했고 수비 활동량은 지난 시즌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허나 모든 비교는 상대적인 거겠죠? 팀버울브스의 변화는 벤더빌트와 고베어의 비교만으로도 일정 부분 체감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즌 미네소타의 벤더빌트는 그야말로 미친 듯한 속도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평균 스피드에서 벤더빌트는 공격 4.83, 수비 4.24라는 굉장한 스피드를 보여줬죠. 그렇다면 이번 시즌 고베어의 평균 속도는 어떨까요? 공격 4.17, 수비 3.94입니다. 센터치곤 나쁘지 않은 속도이지만 벤더빌트의 미친 듯한 속도와는 차이가 있고요. KAT가 평균 속도 3.92로 그리 빠른 편이 아니다 보니 파트너의 속도와 활동량이 중요하죠.
이게 고베어 중심으로 센터 활동량은 늘었지만 팀버울브스 투빅이 기대보단 아쉬운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팀버울브스는 지난 시즌 페이스 1위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여전히 페이스 4위에 업템포 농구를 하고 있는데요. 빠른 팀이 투빅을 쓴다는 것도 조금 안 맞고 그 투빅이 지난 시즌 구성원들에 비해서 느리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윙 뎁스 약화가 생각보다 활동량 측면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팀은 바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입니다. 지난 시즌 포워드 활동량 6위, 수비 활동량 6위였던 워리어스는 이번 시즌 18위, 수비 17위로 포워드 활동량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윙뎁스 약화가 해당 포지션의 활동량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워리어스는 지난 시즌보다 더 빠른 농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윙 활동량 저하가 더 크게 다가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는 수비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요. 워리어스의 수비력은 지난 시즌 2위에서 27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외에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계속 포워드 활동량이 높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팀들은 이번 시즌에도 괜찮은 성적을 유지 중인데요. 대표적인 포워드 벌떼농구의 팀 랩터스는 이번 시즌에도 포워드 활동량 1위이고 성적은 6승 5패입니다. 두 시즌 전까진 포워드 활동량이 10위였는데 지난 시즌 키드 부임 이후 포워드 활동량이 급증했던 댈러스 매버릭스는 이번 시즌에도 포워드 활동량 2위이고 성적은 6승 3패입니다. 지난 시즌 포워드 활동량 5위였으나 성적이 조금 아쉬웠던 뉴욕 닉스는 이번 시즌 포워드 활동량 3위이고 성적은 5승 5패입니다. 이 팀들의 호성적에는 활동량 많은 포워드들의 뒷받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윙뎁스 변화로 포워드 활동량에 변화가 있던 팀들도 있는데요. 오프시즌 윙뎁스 약화를 겪었던 마이애미 히트는 지난 시즌 포워드 활동량 7위, 수비 활동량 8위에서 이번 시즌 10위, 수비 12위로 포워드 활동량이 다소 떨어졌는데요. 이번 시즌 히트의 성적은 4승 7패입니다. 활동량이 성적을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 포지션의 급격한 활동량 상승이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활동량 급락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모든 평가는 상대적이라서 남보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시즌에 비해서 본인은 어찌 바뀌었느냐도 중요할 텐데요. 지난 시즌에 비해서 특정 포지션의 활동량이 개선되면서 잘 나가는 팀이 있는가 하면 활동량이 급감하면서 고전하는 팀도 있습니다. 페이스와 팀 컬러에 따라서 활동량이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수도 있으므로 이런 변화가 어떤 팀들에게는 생각보다도 더 크게 다가올 수도 있을 텐데요. 그러므로 윙뎁스 약화가 활동량 감소에 따른 성적 하락으로 이어진 팀들은 새로운 영입으로 윙 뎁스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런 양상들이 시즌 중에는 또 어떻게 바뀔까요? 관찰거리가 많아서 여러모로 흥미로운 시즌 초반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